그는 방금 출장에서 돌아왔다. 너무 피로해서 쓰러져 버릴 것 같았다. 그는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올라와 초인종을 가볍게 2번 눌렀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다소 호들갑을 떨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를 맞아주기를. 그러나 방 안쪽에서는 소식이 없었다. 그는 다시 그 작은 철제 아가리 속에 손을 넣어 탄력감 있는 초인종을 신경질적으로 누르기 시작했다. 손끝에 가벼운 경련이 일었다. 그리고 그는 또 기다리기 시작했다. 나는 잠이 들어버리면 귀신이 잡아가도 몰라요. 아내는 그것이 자기의 장점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느끼며 숫째 5분 동안이나 초인종에 손을 밀착시키고 방 저편에서 둔하게 벨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는 것을 초조하게 느끼고 있었다. 물론 그의 방 열쇠는 2개로 하나는 아내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원하기만 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의 열쇠로 방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위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내에 든 도리이며 적어도 아내가 문을 열어준 후에 들어가는 것이 남편의 권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편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두드렸지만 나중에는 거의 부숴버릴 듯이 문을 쾅쾅 두들겨대고 있었다. 온 아파트가 쩡쩡 울리고 어디선가 잠을 깬 듯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아파트 복도 저쪽 편의 문이 열리고 파자마를 입은 사내가 이쪽을 기웃거리고 내다보았는데 그것은 그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방의 사람들도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사뭇 경계하는 듯한 숫돌 같은 얼굴을 하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여보세요. 에이 정말 이거 뭐야 정말. 마침내 그를 유심히 보고 있던 여인이 나무라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그 집에 무슨 볼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는 피로했으나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러나 문을 두드리는 것을 계속하면서 말을 했다. 그 집엔 아무도 안 계신 모양인데 혹 무슨 수금 관계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그런 일로 온 게 아니에요. 여보시오. 그 벌써부터 두드린 모양인데 그저 아무도 없는 거 아니요? 아유 정말. 그냥 가시오. 덕분에 우리 집 애가 깼어. 미안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말이에요. 전 이 집 주인이에요. 뭐라고요? 당신이 이 집주인이라고요? 예. 그런데요. 뭐 의심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여보시오. 그 정말. 아무래도 사내가 확인을 해야 마음 놓겠다는 듯 다가왔다. 사내는 키가 굉장히 큰 거인이었으므로 그는 사내를 올려다봤다. 우리 이 아파트에 거의 3년 동안 살아왔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뭐라고요? 당신이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 이 집 주인을 당신 스스로 도둑놈이나 강도로 취급한단 말입니까? 나도 이 지방에서 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 얼굴은 내도 오늘 처음 보고. 그렇다면 당신도 마땅히 의심받아야 할 사람 아니겠어요? 어쨌든 당신을 의심하는 것은 안 됐지만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오. 그래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따라 들어오세요. 정보를 배드릴게요.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컴컴하였다. 그는 잠시 동안 낯선 곳에 들어선 사람처럼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다. 그때 그는 아직도 문 밖에서 사내가 의심스럽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조금 어처구니 없어서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때 그는
화장대 거울 아래 무슨 종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그는 힘들여 경대 앞까지 가서 그 종이를 주워들었다. 여보, 오늘 아침 전보가 왔는데 친정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잠깐 다녀오겠어요. 당신은 피로하실 테니 제가 출장 갔다고 잘 말씀드리겠어요. 밥상은 부엌에 차려놨어요. 당신의 아내가. 그는 한없이 잠겨 들어가는 피로를 느끼면서 바지를 벗고 화를 내면서 옷장 속에 걸었다. 그때 그는 거울 속에 주름살을 잔뜩 그린 늑수구레한 남자를 발견했고, 그는 공연히 거울 속의 자기를 향해 맹렬한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길길에 겨우 돌아왔어. 그런데도 아무도 없다니. 정말. 아내의 옷이 침실에 너저분하게 깔려 있었고 구멍난 스타킹이 소파 위에 누워 있었다. 그는 마땅히 더운 음식으로 대접을 받았어야 했다. 그뿐인가. 정리된 실내에서 파이프를 피워 물고 음악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운수 나쁘게도 오늘 밤 혼자인 것이다. 그는 천천히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욕실로 갔다. 욕실 안에 불을 켜자 욕실은 아주 밝아서 마치 위생적인 정육점 같아 보였다. 욕조 안엔 아내가 목욕을 했는지 더러운 구정물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아내의 머리칼이 욕조 가장자리에 붙어 있었고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렸다. 아내는 내가 출장 간 그날부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아내는 모레 아침에 도착할 것이다. 다소 민망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아내는 내게 나지막하게 사과를 할 것이다. 그때였다. 그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 공기를 휘젓고 가볍게 이동하는 발자국 소리였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그는 욕실 쪽으로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난폭하게 일어나서 욕실 쪽으로 걸었다. 그는 분명히 잠근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투덜거리면서 물을 잠근다. 그리고 다시 소파로 되돌아온다. 그러자 이번엔 부엌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불평을 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부엌 쪽으로 간다. 부엌 석유 골로가 불붙고 있다. 그는 투덜거리면서 그것을 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 쪽으로 왔을 때 그는 재떨이에 생담배가 불이 붙여진 채 타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는 반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그때 그는 엄청난 고독을 느꼈다.